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출발 힘이 너무 좋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 넘게 상승 탄력 붙이고 있고요. 어제는 좀 뜸했던 시장의 수급세가 현재 유가증권 시장 쌍끌이 매수로 포지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600억 원 안팎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또 매수를 유입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투자의 기술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약간의 휘청임이 있었는데 선물시장이 다시 350선대, 351포인트도 지금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강한 움직임에 어떤 의미를 주실지 주제 알려주세요. 예, 자, 선물 350피, 자, 2차 전지 공포를 이겨라. 자, 이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50포인트 지금 딱 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분석 궁금하고요. 요즘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 아직도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신 것 같은 그런 주제인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 투자의 기술을 한 4년여 전 가까이 그 데일리로 시장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이제 그 23일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가 빠져서 피하는 게 아니고 절대 저는 도망가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지금 일단은 너무 바닥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까지 방송을 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일단은 예 마감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선물이 350.95포인트 선까지 왔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게 선물 350에 또 다시 돌파 여부와 그리고 3일 전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346까지 내려오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1달러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좀 힌트를 드리면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한 평단가가 34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내릴 마음이 없어요. 내려오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는 어떤 그 포지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9일 있죠.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 잠깐 누적 수급 동향을 보면 이제 매수를 빠지는에도 불구하고 한 1,40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구간에서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팬데믹을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2020년 3월 달에 1,490포인트, 1,500포인트가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게끔 유동성을 투입하는 걸 한 곳을 바라보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건 어떤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좀 일어날 일들을 추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얘기를 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2,630포인트 선이거든요. 이제 정고점을 박스권을 넘어가기 위한 수순인데 이게 이제 박스를 좀 치면서 어떻게 올라갈지 그건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빠질 확률보다도 이제 오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 힌트를 어디에서 얘기 드렸냐면 정기전자 업종 차트를 보면요. 어제도 21선 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봤자 22,000포인트고 오를 포인트가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세 국면에서 큰 방향성이 없다 보니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보면 2차 전지가 좀 과하게 좀 눌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723포인트 61선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이쪽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엄연히 따지면 박스의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이게 힘을 모으면 241선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시간도 힘도 더 응축을 하고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부터 한번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는 박스 전략,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 전략으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 상단의 목표치가 21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를 폭 자체가 크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지부진한 어떤 횡보의 모습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자리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도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큰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박스의 어떤 전략들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2차전지 쪽으로 우리가 지금 넘어오게 되면 IRA 상원에서 이제 IRA 예산 추가 축소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고 전면적으로 어떤 그 하원에서 그죠? 하원에서 IRA 전면 폐지하는 어떤 강경파 숫자고요. 그 공화당에 또 유지하는 의원수가 이제 동일합니다. 38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될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그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가 IRA 축소에 대한 어떤 그 얘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미 좀 알았던 부분들이고 그걸 이용하는 뭐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 하는 투자자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런 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악재가 이제 얼만큼 더 나올 것이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주가에 좀 먼저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99%가 과매도 구간입니다. 지금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좀 작용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상증자를 이제 뭐 우리 사주에서 청약 완판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자금 조달했다는 얘기고, 사실 그 CATL 우리 그 배터리 회사는 중국 배터리 회사지만 CATL의 자금 조달은 홍콩 시장의 증시를 상장하면서 오히려 좀 한 뭐 6조 가까운 자금들을 조달받았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증자를 통해서 좀 받아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 하지만 대형주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뭐 삼성 SDI 필두로 해서 지금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1차 증자 발행 가격이 95,800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더 빠지기보다도 어떤 그 지금 시장의 어떤 운영 자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회사의 어떤 빚을 메꾸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려운 구간에서 새로운 좀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좀 지금 자리가 이제 2분기가 지나는 시점이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4월, 5월, 6월이니까 이 쿼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는 이제 먼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두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전액 쪽에서 이제 엔캔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 지난 4월 9일날 저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 그 대표이사가 자사주 장내 매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별로 판단했을 때는 뭐 저는 위기가 기회이라고 저는 뭐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보유한 입장에서는 좀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뭐 모든 종목들의 수익을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또 이제 투자 기술을 하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지금은 좀 어려운 국면들이 있지만, 어떤 우리나라 성장 산업의 어떤 기업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좀 자금을 마련해서 또 더 추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뭐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물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350을 넘어서 이게 전 고점이 올해 그 3월 달에 356을 고점을 찍었거든요. 뭐 이 지점은 넘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 4월 9일 날 마제 신호에 이제 매수 신호를 떴고요. 그리고 330포인트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진바닥 매수 신호가 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시 한번 오르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이제 방향성을 위쪽으로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을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CPI라든지 뭐 금리나 스탠스라든지, 제가 판단했을 때 다음 FOMC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그 시점까지는 어떤 랠리가 계속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의 어떤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평단가를 선물 쪽에서 봐도요, 342.5, 343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보고 매도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위쪽 방향성 보고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단기 좀 박스 좀 진행이 되면서 힘을 좀 모으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셔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님이 이번 주까지만 하신다고 이 시간에 미리 좀 알려주셨으니까 그동안에 전문가님의 전략 많이 참고하시고 따라하셨던 분들은 남은 이 목요일, 금요일 방송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